웬만하면 그 일정 표랑 크게 차이 안 나게 갖고 있거든요. 이거 그거 안 써도 돼요. 내가 다시 써줄게요. 네. 그래서 오늘이 화요일, 8월, 오늘 1일, 8월, 8일, 방학 한 주 지났죠? 네. 8월 15일, 네. 개학이 8월 16일이 개학이잖아요. 네. 오늘 화, 수, 목, 금, 토니까 2, 3, 4, 5, 8월 5일, 8월 12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함수가 두 개로 되어 있거든요. 책에 보시면. 그래서 여기 함수 1 하려고 하고, 우리가 나중에 합성함수랑 역함수.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때 유리함수. 유리함수고, 그 다음에 무리함수도 조금 하려면 할 수도 있고 뭐 이럴 것 같아요. 무리함수. 그래서 원래 계획이 이렇게 승률조합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었고, 이때가 8월 15일이니까 이때까지 학교 안 가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오전 수업을 할게요. 네. 이때까지 오전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는 뭐 여기 토요일은 원래 오전 수업이니까 네. 여기에서 승률조합을 그래도 한번 봐봅시다. 학기 중에 좀 보기 어려우니까. 이거 최대한 볼 때까지 한번 볼게요. 네. 그리고 여기가 8월 19일인가? 그때 학원 방학. 네. 드디어 교정이 나죠. 네. 이때 네. 이거 좀 복습하세요. 복습하시고 네. 복습 좀 하시고 뭐 따로 뭐는 없는데 아무튼 학원 휴강이고 휴강이고 요거는 그 다음에가 이제 요날이잖아요. 8월 22일이지. 네. 요거는 그때 가서 의견을 좀 받아봅시다. 그래서 요거를 마무리 짓고 내신 대비를 하는 걸 원하면 요걸 마무리를 짓고 내신 대비를 하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빨리 내신 대비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내신 대비를 빨리 시작할게요. 그거는 지금 뭐 결정 안 해도 되니까 오늘 이날이니까 좀 더 지나서 다시 요 근처 가서 여러분들 의견을 받고 할게요. 알겠죠? 네. 왜냐면 학기 중에 뭐 이걸 또 할 시간이 따로 없어요. 학기 중에는 그냥 그것만 당장에 닥친 것들만 해야 되니까 네. 어차피 한두 번만 더 하면 되는 거라서 이거는 그때 가서 네. 내신 대비를 할 건지 아니면 요거 순열조합을 마무리할 건지 네. 그거는 그때 가서 좀 하도록 할 건데, 우리 거기 교재를 보시면 네, 교재를 한번 보시면 그 맞불교과서 한번 봐봐요. 이게 순열 조합이 그냥 챕터 하나로 되어 있으면 제가 그냥 후다다닥 할 텐데, 보시면 봐봐요. 이게 그냥 한두 쪽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이게 분량이 이 정도로 되어 있어요. 이 정도로. 이 정도 되어 있고, 그 수강원으로 경우의 수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순열 조합 이렇게 또 있어서 제가 그냥 뭐 빠르게 날림으로 한다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한 번에 빠르게 해버리면 저 혼자 하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뭐 이해가 되거나 뭐 이런 상황들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또 왜 제가 또 얘기를 하냐 하면 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이게 군대보호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바로 확통을 한단 말이에요. 1학기 때 수원, 2학기 때 수투 확통을 1년 내내 한단 말이야. 근데 요놈을 대충 날려버리면 바로 내년 초에부터 이걸 또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내년 1년 내내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럼 그냥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대로 할지 이거를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요거를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뭘 해도, 왜냐면 방학 내내 지금 우리가 수화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누적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누적해서 시험을 볼 거니까 이번에 토요일에 한번 시험 본다고 해서 안 보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볼게요. 누적해서 이때는 이제 중간고사 범위로 해서 원방부터 영재까지 보고 여기는 이 다음 주에는 이제 원방부터 다 누적해서 볼게. 원방부터 요건 아직 질문 해결이 안 됐잖아요. 요거 나가고 질문 해결이 요때 질문 해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볼게요. 함수, 역함수까지. 그렇죠? 네. 그래야 내용을 안 잊어버리거든요. 시험을 봐봐야. 그렇다고 몇백 문제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학교 시험처럼 한 20문제 정도 볼 거니까. 그러니까 몇 대 보는 건 원방 5, 도형이동 5, 집합 5, 명제 5,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 책에서 배웠던 내용에서 거의 그대로 됩니다. 그렇죠? 복습을 하라는 뜻에서. 그리고 난이도는 제가 예제, 베이직, 노멀, 터프 골고루 낼게요. 물론 대부분은 유제, 노멀, 그 정도에서 대부분이 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 거다. 그렇죠? 일정이 이렇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렇죠? 알고 있어야지 또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일정이 흘러가는구나. 찍어서 단속번호 올려줄게요. 함수, 오늘 하는 함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하는 함수는 좀 중요하고 난이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하고 조금 시간이 되면 제가 그 토요일에 할 내용도 조금 맛배기를 좀 보여줄게요. 이런 거를 토요일에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알고 토요일에 수업을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할 거예요. 함수의 정의는 오늘 하는 내용은 대부분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크게 두 가지거든. 첫 번째 함수가 뭐냐, 두 번째 그 함수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함수의 정의. 함수의 정의. 첫 번째 대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응은 그냥 연결하는 거야. 짝짓기. 짝을 지어주는 거야. 짝을 지어주는 거야. 그냥 x의 원소에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y의 원소를 짝을 지어주는 거야. 1, 2, 3, 4, 5, 6 그러면 짝을 막 짓는 거예요. 그냥 우리 실제로 3대3 미팅을 나갔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1번이 6번만 마음에 들 수가 있겠어요? 그죠? 사기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에 드는 거니까 1도 마음에 들 수 있죠. 커플을 동시에 못할 뿐이지. 그치? 커플 결정을 나는 149와 465를 동시에 사귈래 이것만 못하는 거지. 봤더니 와 둘 다 이쁜데는 할 수 있잖아. 그치? 호감은 표현할 수 있지. 그러니까 대응은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은 그냥 마음대로. 그러니까 대응은 그냥 제일 큰 범위예요. 근데 이제 함수는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거지만 이제 몇 가지 룰이 들어가 있죠. 어떤 룰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룰이 들어가 있지? 얘는 모든 원소는 x의 모든 원소, x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x를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부르고 고를 수 있는 놈을 우리는 공역이라고 부르지만 뭐 물건 사는 거라고 생각해도 상관없고 꼭 남녀관계일 필요 없으니까 물건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 함수랑 대응의 차이는 대응은 내가 돈 많으면 여러 개 물건을 살 수 있지만 얘는 무조건 입찰을 하나만 할 수 있어요. 하나만 할 수 있어. 얘는 무조건 하나만 할 수 있어. 근데 얘가 고른 걸 얘가 마음에 들어 할 수도 있죠. 얘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 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어요. 거의 별표 치세요. x가 y로 갈 수 있는 포커스 맨 밑에 포커스로 되어 있죠. x가 y로의 함수가 되려면 반드시 어때야 돼? 모든 x의 원소는 x의 모든 원소는 이걸 안 적어도 되고 거기 나와 있으니까
모든 원소는 선택에 참여해야 돼. 네. X의 모든 원소는 선택에 참여를 해야 된다. 라는 거. 선택 안 하고 혼자 왕따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 두 번째, 각자 하나씩만 골라야 돼. 한 개씩만 선택해라. 요거를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배웠던 내용이니까 이게 처음 듣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오랜만에 듣는 거지. 그지? 요게 이제 함수야. 그러니까 대응이랑 함수를 봤을 때 어떻게 해서 대응 안에 함수가 있는 거지. 이런 거에 대한 걸 함수의 정의에서 배울 거고, 일단 좀 이따 여러 가지 함수는 함수 안에 이런 함수도 있고 이런 함수도 있다가 오늘 하게 될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이다. 맞죠? 자꾸 우리가 뭘 배우고 있느냐,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지금 현재 어디 있느냐를 자꾸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방향성을 잃지 않아요. 맞죠? 그러려고 노력해. 그렇지?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라니까 내가 뭘 하고 있는데 지금 뭘 해야 되는 게 이건데 내가 현재 위치는 여기구나, 이걸 하고 있구나, 아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여러분한테 많이 도움이 돼요. 공부할 때. 알죠? 이해도도 마찬가지고. 알겠지?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그렇지? 아 내가 방학 때 해야 될 국어가 이 정도인데 내가 현재 이 정도 하고 있구나를 자꾸 중간중간 체크를 해줘야 돼. 중간 체크를 해줘야 돼. 그렇지? 그렇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냅두면 정말 너무한 데가 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래야 내가 자꾸 중간 체크를 해줘야 그러면 방학 때 이거 다 못하겠는데 그럼 목표를 수정하면 되지. 무조건 다 하라는 뜻이 아니야. 중간 체크를 해야 내가 이번 주 이렇게 해봤더니 이걸 다 할 수 없는 목표구나. 그러니까 내가 숙제를 물어봤잖아. 다 했냐? 못했다라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못하면 왜 못하느냐를 생각해야 된다니까. 그럼 내가 뭔가 다른 게 과한가? 그럼 밸런스를 보라고. 이게 너무 과하게 하고 있구나. 이쪽을 너무 과하게 하고 있구나. 이런 줄여야겠다. 뭐 이런 것들을 매주 좀 되짚어 보라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면 너희가 이 더운 여름에 공부는 공부대로 막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 게 없고 그러면 너희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좀 매주 체크를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이 과하게 하는 것 같으면 수학을 줄여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뭐 수학만 열심히 하라는 뜻은 아니니까 전체적인 과목을 좀 보라고. 그래서 일단 이런 단계가 있더라. 알겠죠? 그 다음 보기 1번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넣어보면 되는 거라 이거 넘어갈게요. 이거는 솔직히 동대구역을 무시하는 문제예요. 이거 좀 너무 쉬운 문제인 것 같고 넘어갈게요. 옆에 147쪽을 봅시다. 정의역, 공역, 치역. 정의역과 공역. 정의역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이 모인 집단을 정의역이라고 하고, 공역은 선택받을 수 있는 놈들이겠죠? 그죠? 함수 값은 함수 f 땡땡 x에서 y로 하는 함수에서 정의역 x의 원소 스몰 x에 공역 y의 원소 스몰 y가 대응할 때 이것을 y를 fx로 나타내고 fx를 함수 x의 함수 값이라고 한다. 그냥 그럴 얘기 하는 거죠. 세 번째, 치역에다 별표를 치세요. 우리가 치역 그러면 우리 다 답을 못해요. 치역을 나타내봐라 그러면 치역? 그냥 넣어도 나오는 거 아니야? 그냥 국어적으로 답을 해. 국어적으로 답을 하지 말고 수학적으로 답을 해야 돼요. 국어적으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선택받은 놈이지. 국어적으로 얘기하면 선택받은 애야. 선택받은 애들 모아놓은 게 치역 맞는데 우리는 수학적으로도 알고 있어야 돼. 왜? 문제에서 친절하게 치역이 뭐냐라고 묻지 않거든. 어떻게 치역을 기호나 문자로 물어봤을 때 내가 이게 외계어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뭐지를 못 알아들으면 치역 묻는데 내가 답을 못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치역이 기호로 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정의역은 그냥 라지 x니까 쉽단 말이야. 정의역을 구하세요. 그렇게 안 줘도 그냥 라지 x를 구하세요. 그러면 어렵지 않단 말이야. 공역을 구하세요. 그러면 라지 y를 구하면 되니까 라지 y 그러면 공역이구나. 내가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치역을 구하시오를 기호 썼을 때 이게 치역인지를 모르는 학생이 상당히 많아. 이게 치역이었구나. 치역은 뭐라고? 치역은 선택받은 아이들이래. 선택받은 아이들이니까 걔를 집합으로 쓰면 이렇게 쓸 거야. X가 선택을 했대. 근데 X를 어디서 갖고 와? 정의역에서 갖고 왔어. 정의역에서 갖고 온 애들을 내가 어디다 넣었다고? 함수식에 넣었어. 함수식에 넣어서 나오는 값들이야. 즉 얘가 치역이야. 정의역의 원소들을 넣어서 나온 값들을 모아놓은 게 치역이야. 아, 저게 치역이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한글로 친절하게 치역이 뭡니다라고 잘 안 줘. 알았지? 이제 배웠으면. 특히 동대구역어는 문제를 좀 까다롭게 내는 학교니까 친절하게 치역이라고 줄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기호로 줄 수도 있어요. 이게 정확한 정의지만 가끔씩 가끔 이렇게 줄 때도 있어. 얘가 원래 정식적인 표현이야. 얘가 정석적인 표현인데 가끔 이렇게 줄 때도 있어. 얘가 올바른 표현이야. 가끔 이렇게 줄 때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줬다라는 얘기는 뭐야? 아, 공역과 치역이 같구나. 이런 얘기죠. 그걸 한글로 안 줄 수 있다는 얘기야.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원래 수학적으로 무슨 기호인지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잘못된 표현이 있어요. 네, 잘못된 표현이 있어요. 무슨 표현이 잘못됐냐? 그 옆에 여기 보시면 벤 다이어그램이 돼 있죠. 벤 다이어그램에 집합 표시도 돼 있잖아. 정의역의 원소가 선택한 게 색깔 칠해져 있는 거, 진한 게 그 계란 노른자가 돼 있는 게 치역. 실제로 선택받은 거, 그 다음에 그 원래 선택받을 수 있는 놈이 공역이다. 그 표현은 맞는데 그 밑에 있는 키포인트의 표현이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 치역이 공역에 속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틀렸다는 거지? 왜 틀렸을까? 그럼 맞는 표현이 뭘까? 틀렸으니까 그 표현이 틀렸다며. 그럼 맞는 표현을 우리는 수정을 해줘야죠. 무엇이 맞느냐? 치역이 정의역이 뭐라고요? 정의역이 뭐예요? 정의역이 뭐라고요? 정의역이 뭐라고요? 정의역이 뭐야? 무슨 X? 무슨 X? 책에 써있잖아. 무슨 X라고 써있잖아. 그냥 X라고 안 써있잖아. 무슨 X를 라고 써있잖아. X 앞에 뭐라고 써있어? 집합. 집합이야. 정의역 집합, 치역 집합, 공역 집합이야. 그러니까 치역이 집합이라니까? 집합인데 이 기호를 왜 쓰냐고. 치역 자체가 집합이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공역이 원소면 원소를 집합으로 만들어내는 부분집합이다가 말이 되지만 이게 아니라 그냥 치역 자체의 의미가 사전적인 의미가 공역은 라지 Y, 정의역은 라지 집합 X라고 돼 있잖아. 치역은 집합이라니까? 이렇게 써야 맞는 표현이야. 이 표현이 틀렸다.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예시 하나 거기다가 옆에 적어봅시다. x가 1부터 2까지 일 때 fx는 3x 플러스 1의 치역을 구하세요. 제가 어려운 함수 안 줬어요. 쉬운 함수 줬잖아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일 때 x가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일 때 fx는 3x 플러스 1의 치역이 뭐냐? 방학 때 이 개념들을 정확히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중에라도 말했잖아. 이 책만큼 과학에 친절한 책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내가 개념이 헷갈릴 때는 이 마플 교과서 영상 다시 꼭 보세요. 촬영을 해놓고 있으니까. 내가 뭐였지 하지 말고 나중에는 다 문제풀이 위주로 넘어가잖아. 그때 가서 개념이 뭐였죠 하지 말고 지금 잘 개념 정리를 잘 해둬. 제 치역이 뭐야? 해요. 치역 뭐야? 뭘 했을 거 아니야? 치역. 에? 마이너스 1이랑 그냥 4치. 마이너스 1, 1. 4치. 마이너스 1일 때 1이에요? 마이너스 2. 그래서 뭐라고 썼냐고. 제가 궁금한 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라는 건 알고 있어. 땡. 뭐 갑자기 숫자를 막 하고 지우. 땡. 맞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거 뭐야?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다 틀린다 그랬잖아. 이를 또 이러다 뭐 이렇게 이렇게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지. 왜 마이너스 1 다음이 0이에요? 0 다음이 1이고 1 다음이 2야? 문제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뭐라 그랬어? 복소수 범위고 부등식에서는 실수 범위라고 그랬잖아. 그럼 마이너스 1 다음에 0이 아니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수가 있죠. 무수히 많은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낱개로 뜯어서 넣을 수가 없어요. 낱개로 쓸 수가 없다고. 왜? 그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수가 연속적으로 분포를 하잖아. 연속적으로 분포를 하니까 원소 나열법을 쓸 수가 없어. 무수히 많은데 언제 세고 있어? 이거 셀 거야? 여기 털이 몇 개인지 셀 거야? 이거 세봐. 그러면 너희 나이가 마흔이 돼 있을 거야. 이거 세고 있으면 이거 털이 몇 개냐 세고 있으면. 그럼 왜 세냐? 세지 마요. 세는 순간에 털이 빠져요. 또 개수가 바뀌어 또. 그러니까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써야 돼 그럼? 우리는 이걸 그래프를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야? 연속적으로 나와 있으면 연속적인 함수면 우리가 셀 수가 없잖아. 셀 수 없으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라는 얘기야.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건 1차 함수는 우리 이렇게 기말고사 범위니까 그릴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는 얼마야?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2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 얘는 2,7이야. 얘를 이제 우리는 치역으로 표현을 해야 돼. 그림이 이렇다는 거고 우리는 치역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 내가 또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 마이너스 2부터 7이래. 그래서 fx가 마이너스 2부터 7입니다. 아니에요. 이거 그럼 50점 줄게요. 왜? 방금 얘기했잖아. 뭐라고? 집합이라니까, 집합? 얘는 집합이 아니잖아. 집합으로 표현을 하라니까. 집합으로 표현을 하라고. 집합이 아니지. 그러니까 답이 되려면 뭐라고 해야 돼? 집합으로 써야 돼.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답이 될까요? 치역은 내가 뭐라고 쓸까요? fx
연속점 1개는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시면 되고 낱개로 셀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표현은 집합, 치역은 집합이다. 공역도 집합, 치역도 집합, 다 집합이다. 알겠죠? 낱개로 쓰지 마시고 집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보기 2번 한번 볼까요? 다음 배응에서 함수인 것을 찾고 함수의 정의역, 공역, 치역을 각각 구하여라. 보기 2번에 1번 함수예요? 함수가 아니에요? 보기 2의 1번 뭐 맞았다가 아니었다가 했다가 함수이려면 어떻게 하였어요? 모든 원소가 선택에 참여해야 된다. 선택에 다 참여했지. 그리고 각자 하나씩만 고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2의 1번은 함수죠. 2번은 함수예요? 함수가 아니죠. 왜? 1은 선택에 참여하지 않았잖아. 그지? 그래서 함수가 아니죠. 3번은 함수예요? 함수죠. 다 모든 원소들이 선택에 참여했고 각자 하나씩만 고르고 있으니까 함수죠. 그럼 1번, 3번이 함수야. 함수였으면 이제 정의역, 공역, 치역을 구해보자. 보기 2의 1번에 정의역은 집합기호 쓰고 마이너스 1, 0, 1 이게 정의역. 공역은 집합기호 쓰고 마이너스 1, 0, 1, 2 치역은 집합기호 쓰고 1, 2 이해돼? 3번은 정의역은 집합기호 쓰고 1, 2, 3이고 그 다음에 공역은 집합기호 쓰고 1, 2, 3, 4 그치? 치역은 집합기호 쓰고 2, 3 이해됩니까? 뭐 어렵진 않죠? 중학교 때 했다는 거야. 중학교 때 보기 3번 다음 함수의 정의역, 공역, 치역을 구해라. 일단 그림을 그리라니까요. 우리한테 익숙한 함수들이잖아. 아, 이 그림 어떻게 그려까지가 아니잖아.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하시면 편해. y는 x 플러스 1이니까 1차 함수 계속 쭉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어. 알고 있어 이미. 그러니까 정의역도 실수 전체 정의역 실수 전체라는 걸 R 이렇게 쓰기도 해요. 리얼 넘버의 줄임말에서 R 쓰면 실수 전체 집합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말로 써도 돼요.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말로 써도 되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 공역도 그냥 쭉 가니까 실수 전체 집합, 치역도 실수 전체 집합. 그림 그려보면 그냥 알 수 있는 거죠. 문제에서 아무 말이 없으면 정의역과 공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에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렇죠? 뭔가 특별히 이런 걸로 하자라고 하지 않으면 정의역과 공역은 실수 전체 집합. 왜? 치역은 실제로 선택받은 놈이니까 그건 내가 미리 정할 수가 없잖아. 치역은 함수가 주어져 봐야지 내가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선택이 됐구나를 아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치역은 내가 미리 정하지 못하더라도 정의역과 공역은 특별한 멘트가 없으면 실수 전체 집합이다. 그래서 두 번째 y는 x제곱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죠. 그치? 그러니까 정의역은 x는 실수 전체, y는 0 이상이죠? 0 이상. 0 이상이지. y는 0 이상인 실수. 그치? 맞아요? 아니죠. 선택받은 애가 0 이상인 거죠. 그냥 말은 맞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또 속는다니까? 그러지 말고 그래프를 봐. 아무 말이 없으면 실수 전체라고 했잖아. 공역은. 얘는 선택받은 애들이잖아. 선택받은 애들이 이렇다는 거고 아무 말이 없었을 땐 둘 다 실수 전체지. 저 놔두지 마시고 나중에 그냥 이러지 말고 여기서 잘 그러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y는 x분의 1 y는 x분의 1
이 유리함수 우리가 배운 적이 있죠? 초반 때 이런 거 배웠잖아요. 뭐 수학 처음이 아니면 그림도 이렇게 될 거고. 정의역은 뭐야? 정의역은 뭐야? 정의역이 뭐야? 정의역 뭐예요? 정의역이 뭐예요? 네? 실수 전체? 실수 전체? 이 0일 때는 못 넣는데요? 그죠? 근데 저기 고영이랑 지역 바뀐 거 아니에요? 어디 가요? 저기서. 예, 첫 번째요? 네. 똑같은데요, 그럼. 그거 말고. 여기요? 네, 이건 치역이잖아요. 근데 쌤 공역 쪽 있으신 거 아니에요? 키우를 그래서 안 헷갈리게 썼잖아요, 키우. 이게 공역이죠, y. 아, 그러니까 꼭 두 번째 자리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y가 공역이니까 y라고 쓰는 거예요. 이건 치역이라고 해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국에 뭐가 왔느냐가 중요한 거지. x는 그래서 x라고 쓰는 거야. 왜냐면 무조건 다 한글로만 쓰면 한글로만 기억할까봐 제가 한글로도 쓰고 이 수학적인 기호로도 쓰고 하는 거야. 왜 문제에서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 방향도 쓰고 기호로도 쓰고 하는 거야. 정의역 얼마요? 정의역 실수 전체가 아니에요. 뭐냐면 정의가 안 되잖아. 말 그대로 정의역은 정의가 돼야 되는 거야. x가 0일 땐 정의가 안 되지. 그럼 정의역에서 빼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을 붙일 때 물론 별 의미 없이 이름을 붙일 때도 있지만 수학 같은 학문은 의미 없이 이름을 붙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물론 정말 쓰리 같은 용어들도 있어요. 가끔 남아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일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직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유리수, 무리수. 이거는 유리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뭔지 떠올라요? 안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조금 용어를 바꿔야 될 그런 용어들이 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 세대 때는 좀 바뀔지 모르겠어요. 유리수. 아, 나 때는 유리수라고 배웠는데 이제 바뀌었구나. 이렇게 좀 그렇게 될 수도 있어. 지금도 수학 용어 바뀌는 것들이 꽤 있어요. 바뀌는 제가 어릴 때 배웠던 내용하고 지금 여러분이 배울 때랑 바뀌는 내용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유리수 그러면 딱 뭐다 안 떠오르잖아요. 무리수 그러면 무리한다는 얘기인가? 뭐 유리하다는 얘기인가?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유리수는 그냥 분수잖아요. 무리수는 그냥 루트 2, 뭐 파이, 그냥 끝이 없이 가는 수? 그게 왜 무리수야?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지? 라고 하는 것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제가 볼 때는 바뀌어야 돼요. 딱 보면 이해되게끔. 예. 근데 아직까지 안 바뀐 거고 얘는 그나마 이름을 그래도 잘 지었죠. 정의역은 정의가 되는 애들 모아놓은 놈들이야. 정의가 되는 놈. 그러니까 언제 정의가 안 돼? 0일 때 정의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정의역은 내가 뭐라고 쓸 수 있어? 전체 집합에서 0만 빼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0이 아닌 모든 실수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는 0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써놨잖아. 그 말과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이것도 적어놔요. 이게 더 쉽잖아요. 오랜만에 펜을 잡으니 던져요. 이 표현이 더 쉽지 않아요? 0이 아닌 실수 전체 집합보다 이게 더 쉽잖아요. 그러면 공역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실수 전체 집합이라며. 네. 그래서 실수 전체 집합이죠. 근데 치역은 얘도 0이 아니면 y도 0이 될 수가 없지. 1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y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들을 이게 앞으로 이제 고2, 고3 되면 이렇게 자세히 설명 안 해요. 함수 다 배웠지? 다 알지? 그러고 다 넘어간다니까요. 오히려 2학기 학교 수업에서도 이렇게 자세히 설명 안 할 수도 있어요. 1학기를 우리 지내봤잖아요. 학교에서 자세히 설명해줘요? 네? 학교에서 자세히 설명해주는 편이냐고요.
어느 정도 알지? 뭐 넘어가잖아요. 저는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게 자세히 설명하는 건 이제 마지막이라고. 이제 8월 돼서 이제 내신이 들어가면 이제 자세히 설명 안 한다고요. 우리가 2학기 중간 끝나고 10월 달에 2학기 기말할 때도 X가 정의역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할 거라니까. 지금 자세히 설명하는 거라고. 그래서 책을 이렇게 약간 과하게 친절한 불교과서를 선택을 한 거야. 서로 같은 함수. 네, 중요하죠. 별표 칩시다. 얘도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안 나왔던 개념이야. 그냥 함수 같으면 그냥 뭐 같은가 보다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해. 근데 수학적으로 우리가 서로 같은 함수라는 말의 의미를 좀 알아두도록 해보자. 서로 수학적으로 서로 같은 함수의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 뭐야? 함수 f 주의 뭐랑 같다고?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같다. 정의역과 치역이 아니야.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대부분 정의역과 치역을 착각하는데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거야.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 치역이 아니라, 그렇지? 네. 치역으로 착각하는 사람들 많아.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 일단 기본적으로 준비해놓은 세팅은 다 같다 이거야. 그 다음에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원소에 대하여 fx가 gx가 같다라는 말 옆에서 빨간으로 써놨지? 함수 값이 서로 같다. 즉 대응되는 하나씩 넣었을 때 대응되는 값이 같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다음 중 이렇게를 좀 해볼게. f랑 g인 것을 내가 f라고 이렇게 써볼게. 1, 2, 3, 4, 5, 6 정역 1, 2, 3, 정역 1, 2, 3, 공역 4, 5, 6, 공역 4, 5, 6. 그럼 조함수가 같으냐? 조함수가 같으냐? 정역, 공역은 같죠? 그럼 조함수가 같아요? 이걸 같다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큰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봐봐 이렇게 세 사람이 있고 물건을 세 개를 놔뒀는데 네 물건이 5번 물건이래. 네 물건이 4번 물건인데 네 물건이 5번 물건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 4번 물건과 5번 물건을 다른데 근데 같다고 하고 있어. 안 되죠? 다른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 말했잖아. 대응 관계도 다 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둘은 달라. 이건 달라. 이건 달라. 달라요. 그렇지? 두 번째, x는 마이너스 1, 0, 1이야. 이것도 z랑 똑같아. z랑 똑같아. f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 0, 1이야. 그 다음에 w는 0, 1이야. f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고, 그 다음에 g는 z에서 w로 가는 함수야. fx는 절대값 x, 그 다음에 gx는 x 제곱이야. 얘는 같아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이죠. 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이고 그건 G 마이너스 1도 똑같죠. 네? F0은 0이고 G0하고 똑같죠. F1은 1이지. G1하고 똑같죠. 네? 그러면 얘는 F랑 G랑 같네요. 맞아요?
아니요. 여보세요? 네? 맞아요? 5 아니면 X인데 뭘 그렇게 고민해요? 6밖에 더 먹어요? 뭐라도 얘기해봐요. 맞아, 틀려. 맞아, 틀려. 맞아요. 너는? 맞아요. 맞아요. 자기한테는 안 올 줄 알고 있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오랜만에 말을 하니까 목이 잠기지. 말을 좀 하시라고. 말을 좀. 저기 갔냐고요? 네, F랑 G랑 같냐고요. 아니. 어? 아니. 그 세 명은 맞대요. 어디 맞을래요? 어디 맞을래요? 왜 틀려요? 공역이 다르잖아요. 공역이 다르잖아요. 근데 뭐 하는 얘기했잖아. 정역 공이 같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냥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니까. 지금 얼마나 답답했으면 목소리를 깼잖아. 내가 이러고 있잖아. 공역이 다르다니까. 정의 공역이 같아야 된다니까. 이 대응 관계도 같아야 되고 정의역 공역이 같아야 된다니까요. 알겠죠? 틀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던 두 함수와 같다랑은 좀 다르다고. 그렇지? 세 번째 F는 X에서 X로 가. G는 Z에서 Z로 가. FX는 X, GX는 X. 그러면 F랑 G랑 같아요? 3번은 같아요? 아니요. 우리 오답 1번. 네? 같아요? 틀려요? 저 고려한다. 맞아, 틀려. 넌 맞아, 틀려. 틀리다고? 너는? 그렇게 오래 생각해. 5아니면 X인데. 오지선다더니 5아니면 X인데 뭘 이렇게 오래 생각해. 틀리대. 너는? 저 친구 다시 따라가는 거야? 저 친구 아까 틀렸는데? 자기 소신대로 가는 거야. 틀렸대. 너는? 빨리 얘기해. 속하게. 맞다. 너는? 틀렸다. 너는? 맞다. 우와, 굳이 2대2로 만들어야 돼요? 우와, 뭐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뭐 3대1 되면 안 되나? 왜 틀려? 왜 틀려? X랑 Z가 안 주어졌잖아요. 뭐라고? X랑 Z는 같냐고. 안 주어졌으니까 모르잖아. 주어져야지. 얘처럼 주어지든가. 그래야 같은지 다른지를 알지. 안 주어졌잖아. 예를 들어서 X는 자연수 집합, Z는 정수 집합. 그럼 다르잖아. 틀린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는 만족해야 되는 조건들 자꾸 틀려봐야 돼. 지금 틀려봐야 나중에 안 틀린다니까. 그렇지. 두 집을 같다는 건 만족해야 될 조건이 뭐라고? 대응되는 관계가 같아야 되고 식은 달라도 돼. 식은 다르잖아. 식은 달라도 돼. 그리고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우리는 두 함수가 같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같은 게 없어요. 여기서는 같은 게 없다고.
일부러 제가 틀린 것들만 해놨어요. 같은 건 다 똑같으니까 고르기 쉬울 거 아니야. 그래서 일부러 틀린 것들만 적어놨다고. 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아, 이래서 안 되는구나, 이래서 안 되는구나를 알아두시라. 알겠지? 네. 보기 4번. 보기 4번. 정의역 x가 마이너스 1과 2인 두 함수에 대하여 f가 g일 때 라고 했어요. f가 g라고 했으니까 가정이 f는 g이냐라고 물었으면 얘는 틀려. 근데 f는 g일 때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f가 g인 건 일단 맞는 거야. 그러니까 공역에 대한 언급이 없어도 공역도 같은 걸로 시작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f는 g일까요?를 물은 게 아니라 f는 g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시작하는 거라고. 차이를 알겠어요? 그 둘의 차이를 알겠지? 둘이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를 묻는 게 아니라 같습니다, 둘이 같아요 하고 시작하는 거야, 이 문제는. 그치?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과 2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gx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의역과 공역은 같을 거고, 그지? 그 다음 대응 관계만 같으면 된다 그랬지?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래서 마이너스 4입니다. 그 다음에 f2는 마이너스 4 플러스 6은 2a 플러스 b는 2입니다. 이 둘을 연립하면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6, a는 2, a가 2니까 b는 마이너스 2. 됐어요? 이렇게 푼다. 4번 함수의 그래프. 이것도 우리는 그래프를 뭔가 수식적으로 배우기 전에 그냥 우리 어떻게 먼저 배웠냐면, 야, 그림 그리는 게 그래프야 라고 먼저 배워버렸어. 그림 그리는 게 그래프야 라고 먼저 배우다 보니까 그래프의 정확한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그래프의 의미가 지금 처음으로 정확하게 수학적인 정의가 등장한 거야. 그 전까지 우리 그래프가 뭐냐 그러면, 내가 너희한테 그래프가 뭐냐 그러면 그냥 그림이요 이럴걸? 그래프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둬야 돼. 그래프의 의미가 거기 중간에 나와 있지? 그래프의 의미, 거기 뭐 색칠도 해놨잖아? 그 그래프 의미를 알아둬야 돼. 그래프의 의미가 뭐라고? 그래프는 뭐라고? 그래프는 순서쌍이야. x가 선택한 y값, 이 순서쌍을 모아놓은 게 그래프야. 정역의 원소들을 함수식을 때려 넣었더니 y값이 나왔잖아? 걔네들, 그 점들을 싹 다 모아놓은 게 그래프야. 그래프의 의미가 얘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그래프를 그려라 아니면 그래프가 옳은 것은 이라고 주면 여러분은 맞춰. 근데 그게 아니라 얘가 뭡니까를 물어보면 못 맞춰. 얘가 뭔지 모르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그래프라고. 그래프의 수학적인 의미가 바로 얘야. 알겠죠? 그래프의 수학적인 의미가 바로 얘야. 무슨 말이 이해가 되지? 그래프의 의미를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알아주세요. 아, 이게 그래프구나. 그래서 주로 그래프의 기하학적인 의미가 좌표평면에서 그 점들을 쭉 이어놓은 거다 라고, 이제 그거부터 우리가 먼저 배웠죠. 이해돼요? 그렇게. 그래서 그 밑에 보기 5번을 보시면 그래프는 2번처럼 쭉 이어질 수도 있지만 1번처럼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누구한테 달렸어? 정의역한테 달렸다고. 정의역이 딱딱 끊어져 있으면 그래프도 끊어져 있는 거고, 정의역이 쭈르륵 이어져 있으면 그래프도 쭉 이어져 있는 거야. 그거는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달라. 그러니까 무조건 그래프는 쭉 이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어떻게 정의역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기억하세요. 알았죠? 네.
예. 마지막 내용이에요. 함수 그래프의 성질. 이거도 별표 치세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졸업할 때까지 설명 안 해요. 오늘 설명하는 게 이제 마지막 설명이라니까. 이거 나중에 학교 중에도 이렇게 설명 안 한다고요. 다 알지 그거 넘어갈 거예요. 예.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 무슨 말이냐? 우리가 중학교 때는 다 함수를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배웠어요. 왜? 수의 범위를 복소수, 실수 여기까지 배우지 않았으니까 숫자의 범위가 연속적이지 않았거든. 연속적이지 않았으니까 끊어져 있는 것만 배웠다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숫자를 실수, 복소수까지 배웠으니까 연속적인 수의 범위를 배웠기 때문에 함수의 의미도 연속적인 함수일 때의 의미로 기억해 두셔라 이거야. 끊어져 있을 때도 기억하시고 연속적일 때의 의미도 기억하셔라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럼 거기에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을 옆에다 쓰자. 뭐라고? 세로선 테스트라고 쓰세요. 세로선 테스트. 세로선 테스트가 무슨 말이냐? 아까 함수가 되려면 뭐라 그랬지? 모든 x는 정의역의 모든 x는 선택에 참여해라 그랬어. 그리고 각자 하나만 골라라 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세로선 테스트야.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세로선을 딱 그어. 세로선을 쭉 그어서 이 세로선과 한 군데서 늘 만나고 있어야 돼. 그래야 함수야. 내가 지금 한 군데서 만나고 있지, 움직여도 한 군데서 만나고 있지. 그 얘기는 다 x가 하나씩만 선택했다는 뜻이야. 늘 하나씩 선택하고 있다는 얘기지. 빨리 고를 수 있어 답을. 늘 이렇게 좌우로 스캔을 쭉 돌렸을 때 늘 한 군데서 만나고 있다는 얘기는 아 내가 함수구나 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 보기 6번을 우리는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겠지. 예? 이해되니? 보기 6번에 1번을 봐. 함수야? 세로선을 쭉 움직여봐. 세로선을 쭉 움직여봐. 보기 6번에 1번을 쭉 보면 함수냐고. 함수죠. 왜 아니래요? 쭉 움직여봐요. 교점이 늘 한 개잖아. 보기 6번에 1번. 이거 봐요. 여기 보기 6번에 1번. 함수죠, 함수. 얘 함수죠. 쭉 움직여보면 늘 교점이 한 개죠. 보기 6번에 2번. 얘는 함수가 아니죠? 뭔가 두 개를 선택하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3번은? 3번도 함수가 아니죠? 네, 두 개를 선택하고 있잖아요. 그지? 4번은 하나 선택하고 있지? 쭉 움직여보면 함수죠? 5번은 함수가 아니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1에서 무수히 많이 선택하고 있잖아요. 함수가 아니죠? 6번은 함수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빠르게 우리가 고를 수 있다. 답이 1, 4, 6이다.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밑에 포커스를 보면 앞에서 했던 내용이야. 서로 같다를 나타내는 기호의 정의. 집합에서 서로 같다는 얘기는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A는 B랑 같다 했던 얘기고, 오늘 배운 두 번째 오늘 배운 두 함수가 같다는 말은 정의역과 공역이 서로 같고 그 다음에 각각 대응되는 값들이 모두 같아야 된다. 정의역과 치역이 아니라 정의역과 공역이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네, 마플리킹 이제 몇 개 풀어보고 시작합시다. 네, 익힘 1번. 네, x가 0, 1, 2래. 네, y가 0, 1, 2, 3이래. 네. 우리가 아는 그래프면 그려봐요. 그려봐요. y는 x 빼기 1이야. y는 x 빼기 1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네. 0, 1, 2야. 그러면 0일 때는 마이너스 1이지. 이 마이너스 1이 여기 없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지. 그 다음에 니은은 네. y가 x 요 빼기 1이에요. 1일 때가 0이야. 0일 때가 1이고 2일 때가 1이야.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점 3개만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얘는 이거 다 공역 안에 들어가지 참이 되는 거죠. 치역은 0하고 1이지. 치역은 네. 디귿은 x가 x 플러스 1이래. 이렇게 되는 거지. 0, 1, 0, 1, 1일 때는 2, 2일 때는 3, 2,3, 1,2, 0,1.
정역, 치역, 공역 안에 다 들어가지. 1, 2, 3은. 얘는 참이 됩니다. 리을은 y는 x 세제곱. 이거 볼 것도 없지. 2를 넣으면 2의 3승은 8인데 8이 여기 어딨어. 이게 필요 없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죠? 네. 275를 볼게요. 275. 275를 더. 유제 275를 다. 함수인 것은 1번은 2가 선택에 참여하지 않았지? 네, 그래서 함수가 아니죠? 네, 2번은 1이 2개 골랐지? 네, 함수가 아니죠? 3번 함수네요. 그죠? 4번 1이 2개 골랐으니까 함수가 아니고 5번 다 죄다 양다리 거쳤으니까 답이 아니죠.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끊어져 있는 건 여러분이 쉽게 잘해. 이어져 있을 때만 좀 신경 쓰시면 돼요. 네? 마플리킴 2번 볼게요. 함수의 그래프 아까 말했지? 세로선 테스트를 보라고. 정의역도 잘 봐야 돼. 실수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정의역을 잘 보셔야 돼요.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것 멘트 잘 보세요. 기억 함수죠? 니은 함수죠? 무슨 함수? 니은 무슨 함수라고 그래? 상수 함수라고 그러죠? 니은 같은 경우 쭉 같은 것만 고르고 있으니까 디귿은 우리가 함수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불러?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렀잖아. 함수가 아니지. 리을도 함수가 아니지. 미음 함수죠? 애들이 비읍 때문에 많이 틀렸어요. 비읍 함수야? 비읍 함수야. 왜 끊어질만 하면 새롭게 누가 이어받아. 바톤 터치를 해. 비읍 함수야. 그렇지? 비읍 때문에 많이 애들 실수해서 많이 틀렸는데 비읍도 함수다. 그렇지? 밑에 있는 거 뭐 어렵지 않으니까 해보시고 넘어갈게요. 네. 별 개념 익힘 3번. 네. 이렇게 돼 있대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2번은 너무 쉬우니까 이건 너희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안 할 거고, 2번은 1번만 볼게요. 네. 1번만 볼게요. 1번도 그렇게 어려우지도 아니야. 여러분이 그냥 쉽게 다 풀 수 있어. 네. 3의 1번.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0보다 크면 x 플러스 3이래. x가 0보다 크면, 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x제곱 빼기 1이래. 0보다 큰 건 여기 있잖아. f1은 4, f2는 5, f0은 마이너스 1, f-1은 마이너스 2, f-2는 마이너스 5. 치역의 모든 원소야. 이놈 중복되는 거 없죠? 중복되는 거 없으니까 4,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죠? 네. 넘어갑시다. 쉬운 거. 말해서 앞에 부분 쉽다니까. 그 부분 이따 할 때, 쉬었다 할 때 잘 보세요. 그렇죠? 네. 4번 서로 같은 함수. F랑 G가 모두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을 정의역으로 한대. 그때 F가 G인 것을 모두 골라라. 1번 1 넣으면 1이고 둘 다 1이지. 0 넣으면 둘 다 0이고 마이너스 1 넣으면 둘 다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두 함수가 모두 같네요 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문제는 이렇게 학교에 출제했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따져야 돼. 공역에 대해서 왜 언급이 없어요? 공역에 대해서 언급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수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나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말이 없으면, 특별한 멘트가 없으면 공역은 실수 전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럼 F의 공역도 실수 전체, G의 공역도 실수 전체라고 보면 문제가 안 생겨요. 니은 0 넣으면 마이너스 1, G는 0 넣으면 2니까 니은은 틀렸지. 대응 관계가 잘못됐잖아.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기억은 참. 니은은 틀렸고. 디귿은 마이너스 1 넣으면 2, 밑에 것도 2. 0 넣으면 둘 다 1, 1 넣으면 둘 다 2. 각각 대응 관계가 같지. 그래서 디귿은 참이죠. 이해돼요? 그럼 어렵죠? 5번 볼게요. 5번. 조건을 이용하여 함수 구하기. 그러니까 지금 시험에 나올 만한 건 5번밖에 없어요. 1, 2, 3, 4는 너무 쉬워서 시험에 안 돼요. 그냥 상식적으로 체크하는 수준이라서 시험에 안 되고 시험에 낼 수 있는 거 5번 정도밖에 없어요. 시험에 내는 거. 5번은 내가 빌드업을 하라는 거야. 빌드업을 하라는 거지.
f x 플러스 y가 fx, fy고 f2가 6이래. 그때 다음 값을 구하여라. 여기서는 f0부터 출발하라고 했지만 아무 멘트가 없어도 아무런 멘트가 없어도 당연히 시작은 여기서부터 해야지. 0부터 출발해야지 무조건. 아무런 힌트가 없이 세트 문제가 아니었어도 당연히 0부터 출발해야죠. 0이 제일 만만하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게 세트 문제가 아니라 1, 2, 3이 아니라 그냥 3번만 물어봤어도 0부터 출발하라고. 알겠죠? 3번만 물어봤어도 0부터 출발하세요. 그죠? 0부터 출발해보면 f 0 더하기 0은 f 0 더하기 f 0이니까 f0은 0이구나.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f가 6이라는 걸 줬으니까 두 번째는 뭐 해보겠어? 1을 해보겠지. 1을 물어봤으니까 1 더하면 2잖아. f 1 더하기 1을 이렇게 그냥 빌드업을 이렇게 해나가는 거야. 그러면 얘가 6이래. 그러니까 f1을 3이네. 규칙성을 파악하려면 우리는 적어도 몇 개를 해봐야 돼? 적어도 3개는 해봐야 돼. 왜? 2, 4, 6으로 늘어가는지 2, 4, 6으로 늘어가는지 아니면 2, 4, 8, 16 이렇게 2배로 늘어나는지 아니면 그냥 2, 4를 차이가 20 그걸 나중에 수원에서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을 말을 쓰거든. 그러니까 차이가 일정하게 계속 늘어나는지 아니면 몇 배씩 늘어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적어도 3개는 써보라는 거야. 적어도 3개는 써봐. 그래서 지금 F1이 3이야. F2가 6이야. F3이 뭐냐를 구해봐야죠. 이해돼? 그치? 그러면 F2 더하기 1은 F2 더하기 F1이잖아? F2는 방금 뭐래서 6이라고 했잖아? 6 더하기 3이니까 9네? 1 넣으면 3, 2 넣으면 6, 3 넣으면 9니까 fx가 3x인가? 라고 나는 추측하는 거야. 증명이 아니야. 이건 완벽한 증명은 안 돼. 완벽한 증명은 1학년 때 하지 않아. 시키지 않아 우리한테.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이건 나중에 수원에서 맨 마지막 할 때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단어를 배울 거야. 그때 저 증명을 할 거야. 그러니까 3x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세 번째 f-10 더하기 f20은 3x니까 얘는 마이너스 30, 얘는 60에서 30이 되겠구나. 네, 쉬었다 할게요.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